모든 단지에서 두 역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가장 이동이 많은 지역은 종로가 압도적입니다. 청량리역의 GTX 개발은 강남권 이동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랑교 구간부터 속도가 크게 감소하는 정체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문 아이파크 자이에 대한 실거주 집중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수도권에서 이사를 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환경으로 가고자 함인데, 이는 신축 대단지라면 당연히 충족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 외에 다음 이유들을 얼만큼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의 앞으로의 가치가 결정될 텐데요. 직주 근접과 교통 등의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별로 이용할 수 있는 역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문 아이파크 1단지의 경우에는 외대암역 쪽을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고, 2단지 쪽은 신이문역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모든 단지에서 두 역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공원화를 하면서 연결될 수 있는 구역을 만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단지의 연결성이 꽤 좋은 편입니다. 단지에서 신이문역을 이용할 땐 내리막을 가지만 거꾸로 신이문역에서 올라올 때는 이 정도 경사의 오르막을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오르막을 오르는 것보다는 퇴근할 때는 외대암역에서 내려서 그대로 2단지까지 걸어 올라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단지는 역을 도보로 이용하기엔 약간 애매한 거리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고,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외대암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문동의 출퇴근 이동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이동이 많은 지역은 종로가 압도적입니다. 종로 외에는 동대문구, 중구 내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3대 업무지구 중에서 서울 도심권역 CBD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라는 것입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여의동이 있고 아주 하단의 랭크에 강남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문동의 입지가 강남까지로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대 업무지구 중에서 서울 도심권역의 수요를 확실히 잡는 이문동이 강남의 수요까지 잡는다면 직주 근접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일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GTX C노선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청량리역에 GTX C노선이 들어오면 이문 휴경 뉴타운이 강남권의 출퇴근 수요도 잡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마도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1호선 청량리에서 환승하는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청량리역은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이 지나가는 복합 환승역이지만 지도상으로 본다면 1호선만 동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경의중앙선과 1호선을 연결하는 통로가 생겼는데, 물리적인 거리가 먼 만큼 환승하는 시간은 매우 긴 편입니다. 그래서 청량리로 환승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승객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외대 앞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특성을 보시면 청량리역 환승센터로 이동하는 수요가 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도 환승이 복잡한 청량리역에 GTX까지 들어온다면 청량리역이 굉장히 혼잡해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청량리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 이 설계한 대로라면 청량리역은 거의 고속터미널 이상의 수준이 될 겁니다. 역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청량리역에 도착해서 GTX로 환승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10분에서 15분의 환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나와서 청량리역까지 이동했다가 청량리에서 GTX를 타고 삼성역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빨라도 30분은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한다면 40분 정도의 소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현재 이동할 수 있는 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GTX의 탑승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냥 현재의 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청량리역의 GTX 개발은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되겠지만 실거주 요건에서 강남권 이동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포함한 이문 휴경 뉴타운 전체에서 강남권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흡수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도로 교통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레미안 라그란데를 분석했을 때 이 아파트 앞에 있는 이문로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의 이문로는 도로가 좁고 비보호 좌회전도 섞여 있는 데다가 우회전 차량과 겹치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과 겹치면 통행이 매우 어려운 도로입니다. 그래서 단지의 중앙에 도로를 내서 터널을 만들고 이문 4구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를 계획했는데요. 이 도로의 완성이 이문 4구역의 개발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현재 이문 4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 단계로 아파트 준공 목표를 2029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말 착착 진행돼서 2029년에 준공된다고 가정해도 적어도 4년간은 도로의 불편함을 안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문 4구역이 준공되면 도로의 교통은 정말 편리해지게 될 텐데요. 한천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랑교차로를 통해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게 됩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 약 4년의 시간 동안 1단지와 2단지는 도로교통 측면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1단지는 단지의 남쪽 출구로 나와서 이곳에서 좌회전을 한 후에 휘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면 바로 한천로로 연결되지만 2단지는 단지에서 나와서 이문로를 통해서 이 도로를 돌아가야 하고 만약 1단지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유턴을 받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거리상으로는 겨우 이만큼인 것처럼 보여도 레미안 라그란데와 이문 아이파크 2단지 그리고 1단지는 교통 이용에 대한 소요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세세한 부분이 실제 가격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주행 자체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출퇴근 시간에 중랑교 구간부터 속도가 크게 감소하는 정체 구간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중랑교를 기점으로 평균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합류 지점까지 한 차선을 이용하고 도로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문 휴경 뉴타운의 입주가 모두 완료되면 이곳의 통행량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도로 교통 쪽의 주요 호재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두 개의 입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월릉 IC와 군자 IC 두 곳입니다. 즉 현재 중랑 IC에서 진입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곳으로 진입해서 군자 IC의 구간까지 이동해야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군자 IC부터 강남까지 가는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되지만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해서 군자 IC까지 계속되는 정체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지하도로와 지상도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의 경우에도 지하도로의 진입로, 진출로에서 병목 현상이 꽤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도로 교통 쪽의 호재를 봤을 때도 현 시점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까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문 휴경 뉴타운을 선택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학군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1단지 아래 세계동과 3단지는 청량초등학교, 나머지는 이문초등학교에 배정됩니다. 이문초등학교가 거리상으로 가까운 장점은 있지만 이곳의 통행 사정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통학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등학교의 학군은 동부 1학교군으로 경의여중, 청량중학교에 배정되며 사립중학교로는 경희중이 있습니다. 경희여중과 경희중학교는 학업 성취도나 진학률이 꽤 높아서 많은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속합니다. 중학교의 학군은 꽤 괜찮은 편이어서 수요가 꽤 있겠지만 결국에는 초품화가 아니라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학군과 교통적인 측면 때문에 향후에 이문 4구역이 들어선다면 이 구역이 대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그때까지 이 지역에서 대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환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문 아이파크자이의 1단지 아래쪽은 상가시설이 예정되어 있고 2단지의 앞쪽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1단지의 상가가 훨씬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하철의 이용 데이터를 살펴보면 외대암역은 통학하는 시간대에 하차하는 승객이 승차하는 승객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신이문역은 하차하는 승객보다 승차하는 승객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대암역은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고 외대암역에서 외대 정문까지의 유동인구가 항상 많기 때문에 이 구역에 집중적으로 상가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지적인 특성 때문에 앞으로도 1단지 아래쪽으로 상가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까지 조합의 상황으로는 이곳에 영화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단지가 더욱 편리한 생활권을 구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대단지의 아파트인 만큼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이용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인데요. 커뮤니티에는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계획이 있고 계획에 있는 이곳 외에도 조합에서 조식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커뮤니티 시설에 화구 시설을 추가해뒀는데 입주할 때쯤 조식 서비스를 준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생활 환경에서 3단지가 모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3단지는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을 가져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휘경자이, 레미안 라그란데가 나왔던 시점보다 1억씩 가격이 뛰었던 상황이라 고분양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실거주 특성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보시면 이문 아이파크가 교통적인 측면이나 생활 환경 측면에서 이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적으로 우위를 보이게 될 겁니다. 이 가격이면 강동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호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서 비교하셔야 합니다. 1호선과 연결된 CBD 권역에 이만한 규모의 뉴타운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곳이 왜 앞으로 상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는 인테리어와 옵션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